중국에서 라오스, 미얀마, 태국까지 6,000km를 돌아야 이제 자유를 찾아 넘어온다는데 걷고 또 버스를 얻어 타고 오토바이를 얻어 타고 택시를 얻어 타고 그래서 이제 그 누대기 거기다가는 또 손이 없어 끈으로 묶고 거기 뒤에다는 또 뭡니까 그 누대기 같은 그 가방 안에 갈아입을 옷이랑 물에 뭐 먹을 거 이렇게 하니까 딱 티가 나죠. In 1996, Sung Ho was a starving boy in North Korea. Your great sacrifice is an inspiration to us all. Please, thank you. 이 꽃제비들의 왕초에서 이제는 국회의원으로 전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신 지성호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살던 곳은 뭐 탄광촌이고 하다 보니까 배고픔은 이제 늘상이었고 꽃제비 아이들도 이제 굉장히 많았었고 그 당시를 이제 뭐 생각한다면 뭐 어디 큰 전쟁을 한번 치른 듯한 그 안에만의 공화국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꽃제비 생활을 해보셨어요? 저도 꽃제비 했죠. 꽃제비 이제 왕초까지 했었습니다. 왕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 투표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뭐 키가 커지 더 큰 사람이 되는 겁니까? 다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뭐 각자가 뭐 생활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는 또 살아가기 어렵죠. 왜냐하면 대상해야 되는 사람들이 성인들을 대상해야 돼, 어른들을 대상해야 돼. 그 사람들이 핍박으로부터 이제 살아남아야 되고 매 맞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고 하니까 그게 무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더 어린애는 더 매 맞고 막 그 안에서 권력 투쟁이 그보다 더 심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괴롭힘을 이제 계속 당하다 보면 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손 봐야 되겠다 이제 싶어가지고. 뭐 죽기 아니면 살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초랑 지성호 의원이랑 싸운 거죠. 그렇죠. 제일 센 놈을 이제 제낀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센 놈을 이제 제낀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딱 제끼니까 이게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완전 이제처럼 어차피 한 120명 있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무리대장이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급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배급을 못 받고 아버지 노예처럼 일하고 체제가 나쁘다는 소리는 대놓고는 못했죠. 그러면 정치본 가니까 하여튼 우리 주기로 대통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훔치고 가도 괜찮다. 근데 서로 싸우지 말고 뭉쳐야지 산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있는 동안은 너희 절대로 싸우거나 그러진 말고 그걸 했었죠. 근데 말 잘 들었습니다, 애들이. 아니 근데 어린애들이 돈을 훔치는 게 아니라 진짜 당장 입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네. 뭐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뭐 저 역시도 이제 꽃제비 왕초하면서 마찬가지였고 제가 살던 이제 탄광촌에는 20여 정치운수용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매일같이 석탄이 생산돼서 나와서 화력발전소로 갔죠. 그 과정에 사람들이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석탄을 훔쳐가지고 시내 나가서 팔면 뭐 옥수수 조금 바꿔먹고 화물열차가 뭐 떠날 때는 이제 뛰어내리고 사실은 어린 아이들인데 그런 이제 험한 일을 이제 했던 부모님이 있는데? 예, 그 부모님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다 노력해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가족들이 굶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무엇을 하나 마치든지 간에 이제 나가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만 하는 것이죠. 전반적인 사회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뭐 가족에서는 장려할 만한 그런 일이었고 그러면 이제 동생들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어린 이제 동생 둘이 있는데 우리 형님이 또 나가서 꽃집이 했으면 파랗게 되는 거죠. 어떤 집은 이제 식구가 4명이면 식구가 다 꽃제비예요. 근데 뭐 어린애는 뭐 가서 무 도둑질해 온다든지 그리고 뭐 아빠는 뭐 속탄 훔쳐 온다든지 이렇게 자기 맡은 역할을 해서 4명이 다 꽃제비 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꽃제비가 꼭 부모를 잃은 아이들만이 아니라 노인들도 있어요. 집에서 나와서 아예 할머니들도 있고 할아버지들도 있고.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각자가 생존을 네네, 각자 책임져야 노생이에요.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고 가족에서 부모들이 어떤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이 안 되고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알아서 구해라. 네. 뭐 이런 시스템이 된 건데 아까 이제 그 기차에 올라타고 내리는 이야기를 너무 그냥 가볍게 하셔서 그게 무슨 우리가 정차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달리는 기차인데 어린아이의 몸으로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또 많이 다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가능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살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거고
그나마도 그 달린 열차에 매달리는 사람은 그래도 그날의 행운을 잡은 것이고 그 열차에 매달리지 못한 뭐 어린 꽃제비라든가 뭐 할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날에 운이 없는 거죠. 심지어는 이게 뛰어내리는데 잘못 뛰어내리면 철교에서 떨어져가지고 쭉 수직으로 떨어가지고 즉사한 친구도 있었고요. 아니 의원님은 어떻게 사고 난 거예요? 저는 이제 석탄을 이제 훔치다가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함께 석탄을 이제 훔쳤는데 며칠을 이제 먹지를 이제 못한 상황이었고, 예, 그것도 낮에는 이제 또 군인들이 보니까 새벽에 이제 며칠에 한 번씩 그런 이제 찬스가 맞으면 나오는데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석탄을 주워야 했고 먹지를 못했고 자루를 도착해서 뭐 그냥 메고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훔치는 거기 때문에 도착하자 자루를 그 달린 열차에서 떨고 가지고 그곳으로 다시 가서 이제 석탄을 다시 주워 모아야 되는 상황인 도착 거죠. 전에 네, 한적 한 대 던져놓는 던지고 그리고 이제 내리려고 했을 때 정신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잃었는데 그 뭐랄까요 이제 어떻게 상상을 못하는 그 환경이 이제 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눈을 떠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철길 철로하고 철로 사이에 누워져 있는데 그 보니까 저 왼쪽 다리가 60톤 화물 열차들이 그 제 다리를 밟고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14살인가 밖에 안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고 심지어는 이제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숨을 쉴 때마다 피가 폭폭폭 나가는데 이 숨을 이렇게 들숨을 쉬려면 확 막혀가지고 이게 숨을 이제 못 쉬겠는 거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힘든 거는 그날에 뭐 영하 이제 뭐 한 8도, 10도 이제 되는 날씨다 보니까 이 잘려 있는 이쪽 그 살에 붙어 있는 쪽으로는 그 찢어지는 듯한 냉기가 들어오고. 근데 사람들은 그 제가 이제 그 철길에 쓰러져 있는 거 보는데 사람들은 다 저를 두고 자기가 부른 석탄 자르러 가는 거죠. 왜냐하면 훔친 것을 다른 사람이 또 훔쳐가요. 먼저 간 사람이 훔쳐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뛰어 넘어가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아 피가 다 빠지면 나는 이제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죽는 것이 이제 무서워서 그럼 피를 이게 막아야 되겠다고 봤는데 이 손가락도 이제 철길에 이제 잘려가지고 여기도 막 드렁드렁 이제 매달려서 양쪽으로 피가 나는데 왼쪽 다리와 왼쪽 한 팔이 손 가지고 손에 피를 잡아야 될지 다리에 피를 잡아야 될지 이게 지금 분간이 이제 안 되고 하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수많은 생각이 이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필름이 지나가듯이 어려서부터 행복했던 시간이 쫙 지나가고 그다음에 공포가 이제 드는데 아버지가 보고 싶고 어머니가 보고 싶고 동생들이 보고 싶고 죽는다는 게 무서운 거죠. 울고 있는데 동생이 12살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는 그 철길 따라 계속 가면 오빠가 나오니까 찾아가라 했는데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오빠가 지금 철길에 쓰러져 피바다가 됐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밤에 그런 거죠. 울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난 무서워서 지금 12살짜리, 5학년짜리.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데 너무 춥다고 하니까 그 누더기 옷 같은 거 이제 목도리 했던 거 그걸 해가지고 다 벗어서 이제 덮어주고 죽지 말라고 또 동생이 철도 막 관계자를 우리 오빠 살려달라고 막 울며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철도 관계자가 나와서 이제 저를 그 뭐 시체를 싣는 그런 리어커 같은 데서 싣고 이제 병원으로 이제 가는 상황이었죠. 저희 어머니는 그 리어커를 또 빌려가지고 그 석탄을 담으려고 아무 상황도 모르고 뭐 그냥 오다가 막 애가 우는 어떤 애가 막 이제 죽겠다고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보니까 다리가 잘렸고 막 지금 상황이 지금 형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울면서 차라리 내가 이렇게 되지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사냐고 병원에 갔는데 그때 아마 새벽 몇 시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벽 1시나 2시나 뭐 아마 그렇게 됐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병원은 큰 병원인데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수술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살려달라고 막 의사 이제 바지가랑이 잡고 울고 불고 막 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그 수술할 이제 마취제라든가 수혈할 피라든가 이런 뭐 항생제나 이런 걸 지금 갖고 왔냐? 회령시도 작은 곳은 아니어서 앰뷸런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약품도 이제 그 비상약품인데 저희 같은 사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간부들이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집에 이제 뭐 그걸 살 만한 돈이 없으니까 그러고 이제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 없다. 근데 저를 들어서 이제 침대에다 이런 수술 침대에다 눕히는데 마취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눈을 뜨고 지금 있는데 이제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이제 가해로 서걱서걱 이제 베는 것이 다 보여요. 근데
누더기 같은 옷을 다 자르니까 마취가 안 된 상태에서요? 마취 안 하고 그러니까 마취할 약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누더기 같은 거 다 잘라내고 이제 그뭐 고무 같은 거로 한 3번 이렇게 묶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정을 이제 고정을 되니까. 시키는데 의사가 묻는 거죠. 너 살고 싶냐? 그래서 처음엔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나 우리 살고 싶고 이제 세상을 다시 걷고 싶다. 그 살고 싶으면 말 잘 들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하는데 말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수술용 메스 갖다 살을 베어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살을 베어내는 소리가 이 다리 살을 베어내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석석 이제 살을 베어내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영양실조 걸렸는데 뭐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발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무줄이 튕겨나간 겁니다. 이제 묶어있던 고무줄이. 그러니까 막 뺨 때리면서 난 살고 싶다면서 왜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러냐고. 근데 가만히 있고 싶은데 그게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신체가 그런 방식으로 되나? 근데 그 14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또 시간이 얼마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는 또 톱을 갖고 오는 겁니다. 뼈를 그 다음에는 또 톱을 갖고 오는 겁니다. 뼈를 톱을 갖다가 이 뼈를 써는 겁니다. 이게 그 소리가 이 척추, 뭐 손 이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막 그 떨림이 기절을 할 만큼이나 이제 막 나 이제 죽을 것 같다 이런 싶은데 그 고함 소리가 사람에게서 그렇게 큰 이게 그 고함 소리가 난다는 자체가 저도 놀라웠는데 그게 사람 소리인지 짐승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냥 정신을 잃었으면 차라리 나을 것 근데 이제 정신도 잘 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잃으려고 해도 또 이게 그게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톱으로 뼈를 썰고 나니까 이게 또 각인한 부분을 이제 줄칼 같은 거로 해가지고 또 이게 그 뽁뽁뽁뽁뽁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을 잃었어요 그때. 정신을 잃었다 눈을 이제 떴는데 눈을 떠보고 손이 없어진 겁니다. 손목이 없어지고 여기 그 붕대로 묶어가지고 이게 묶어놨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보니까 또 이제 끔찍한 거지. 내 손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아마 한 3시간 반 정도 이제 그런 수술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옥이 있다면 이보다 더 이제 그 고통스러울까. 그러니까 의사가 안고 이제 수술장 밖으로 나갔는데 어머니는 정신 잃고 이제 쓰러지고 여동생은 그때부터 무서워서 그냥 벌벌벌벌 떨고 그냥 이제 무서워서 밤새 이러고 있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버지가 내려온 거죠. 그 사고가 났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다 주는 게 그 아들이 다리를 자르고 손 자르고 그 누더기 옷을 해서 그 수술 폐기물을 갖다가 묻으라고 이제 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수술만 끝나면 고통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그 병원 원장이가 돌아보더니 아니 이 수술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뭐 수술을 더 하겠다 말겠다 할 수 있는 저에게는 의지가 없고 또 수술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 원래는 이제 뭐 관절 뼈가 있었던 것도 빼고 또 톱으로 썰고 심줄 또 자르고 또 봉인하고 이런 수술을 이제 했던 거죠. 그때는 마취했어요? 그때도 마침 없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병원이면 먹을 것은 있을 거라고 부모가 저를 이제 병원에다 맡겼는데 이게 그 멀건 이제 밀가루로 된 이제 죽을 줘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급식 그 한자 급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한 며칠을 이제 가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퇴원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걸 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그래서 뭐 집에서 이제 다리가 이제 썩어나는 그 고통에서 이게 뭐 항생제라든가 이런 걸 맞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진통제를 항생제를 맞아야 이제 아프질 않은데 근데 우리는 먹을 건 없고 그걸 살 돈도 없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다음 날이 되니까 이 다리가 벌써 이게 뭐랄까 이게 부어가지고 균 감염 염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북한 체온기가 41도까지인가 있어요. 그 체온기가 그 끝에 뭐더 올라 못 갈 정도가 돼 있고 고열이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에는 그냥 시체처럼 그 방 구석에 있는데 그 살 썩은 그 악취가 엄청난 겁니다. 뭐 이제 집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아버지 공장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차피 얘는 못 사니까 그냥 큰 아들은 이제 포기하고 살아남은 애들이라도 이제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제가 지금 듣고 있어요. 아직 목숨이 붙어서 지금 아직은 숨이 안 넘어갔는데 그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싫었고 어른들이 너무 이제 야속한 생각이 들었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듣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우리 집안 일이니까 사람이 이제 어떻게 목숨이 붙어 듣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슬펐죠. 슬펐는데 뭐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 그 10살 뭐 그 정도 된 남동생이 있었는데 진짜 그 장마당 앞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먹다가 가끔 버리는 그 국수면을 이제 하루 종일 주워가지고는 걔는 나를 그걸 이제 내 입에다 넣어주고 얘 자체도 굶어 죽게 생긴 거죠. 그 영양실조 걸려 얼굴이 다 부어 있는데 그게 얼마나 먹고 있었겠어요. 그 음식인데 북한에서는 최고의 음식인데 애들 심리가 그게 입에 이제 들어가고 싶은데 그걸 안 먹고 갖고 와서 씻어가지고 저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형님 죽지 말고 이제 살아서 살아라고. 한 7개월이 되니까 그래도 이제 살아남았고. 북한이 얼마나 지금 낙후된 사회냐면 그 최초의 마취약이 개발이 된 게 2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의료시설이나 이 그 환자들에 대한 어떤 상태가 200년 전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만도 못한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같은 2023년을 산다고 하지만 어떤 공간성에 따라서는 이게 사실은 18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환경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니까. 이게 참. 팔다리를 잃으셨잖아요. 그 뒤로 기차만 보면 놀래서 도망가셨겠네요. 온 가족이 다 움직여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든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었던 생각은 가족을 위해서는 나도 무언가 하지 않으면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 와중에. 나도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목발은 짚어야 되는데 한쪽은 손이 있으니까 목발은 짚는 거고 한쪽은 손이 없으니까 끈으로 이제 목발을 묶어가지고 그리고 다시 나간 것이 화물열차인 거예요. 아이고. 그런 게 건 그거밖에 도둑질이라고 없고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것도 이제 건강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 훔치고 가면 땅바닥에 흘린 것을 이제 그런 게 매달 있으면 줬다가 또 제일 늦게 도망가잖아요. 이게 목발 짚고 있으니까. 그럼 호송하는 사람들이 잡히면 그냥 사정없이 두들기는 거예요. 목발을 이제 심지어 부러뜨려 버려요. 그리고 이제 내리쫓아요. 그럼 그다음에는 집에까지 목발이 없으니까 퐁퐁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다가는 또 가다가는 울다가는 가다가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나는 무슨 운명을 갖고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천덕꾸러기로 살아야 되며 그리고 우리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데 누가 우리가 이제 천국이며 더 나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알기를 할까? 이곳은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체제가 아니고 언젠가는 남한으로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에게는 우족도 없었고 우수도 없었고 그 목발을 부러뜨리면 또 만들고 목발을 부러뜨리면 또 만들고 몇십 개를 갈아치운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이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걸 이제 짓고 살았는데 그걸 짓고 이제 탈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우리 다 함께 남한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도 이제 모셔가고 이제 뭐 가족들도 함께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이제 치밀하게 준비를 하려고 했죠.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북한 그 보위부가 탈북해 남한 가려고 했던 것까지는 몰랐지만 어디로 지금 도망가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를 챈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하냐 하고 치조를 하는 그런 과정에 네 여기 있다가는 이제 안 되겠다. 지금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길이 없는데 그날에 그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위부 그러니까 정심이 이제 풀어줬어요. 풀어주면서 가서 한 시간 줄 테니까 그걸 써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좀 그 뭐 반성문이나 같은 거 써가지고 오라 하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 별의 순간이다. 이체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사실은 뒤에서 이제 뭐 현장을 급습하려고 한다는 생각까지도 있었지만 도망가야 되겠다. 급하게 도망 나오다 보니까 남동생하고 나오게 됐는데 안 좋을 때라 3일 밤낮을 이제 눈이 왔는데 그러니까 무릎 뭐 이상으로 이제 눈비가 막 섞인 것이 4월 말에 그렇게 이제 쌓였던 겁니다. 그래서 남동생하고 도망가기 나가니까 그 해가 나면서 물이 다 녹아가지고 물이 막 흙탕물이 이제 엄청난 거예요. 근데 뭐 물에 빠져 죽냐, 잡혀서 죽냐.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서 나는 물에 빠져 죽기 싫으니까 이제 잡혀서 죽자. 남동생은 뭐하는 소리야.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넘어가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두만강에 들어갔는데 목발 짚고 있다 보니까 물살이 센 데가 물에 시간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새까만 밤에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흙탕물을 먹고 이제 물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군인들이 총 들고 지키고 있잖아요. 좀 자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살려주세요 하면 이제 총으로 쏘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주세요도 뭐 맞다가 물고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지금 이제 하는 상황인데 정신을 잃었죠. 눈을 떠보니까 쓰러져 있는데 막 흙탕물 먹은 걸 다 토하고 이제 보니까 중국 쪽에 나와 있는 거죠. 남동생이 따라 내려오면 그 제 머리차를 잡고 끌고 그래도 중국 쪽까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넘어가 보니까 뭐 바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없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라오스, 미얀마, 태국까지 6,000km를 돌아야 이제 자유를 찾아 넘어온다는데 동생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래도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명은 성공해야 가족이 모여 사니까 동생을 먼저 떠나보내고 후에 목발을 짚고 이제 중국을 거쳐서 뭐 라오스, 미얀마, 태국까지 정말 몇 달 동안 걷고 또 버스를 얻어 타고 오토바이를 얻어 타고 택시를 얻어 타고 그래서 이제 그 누대기 거기다가는 또 손이 없어 끈으로 묶고 거기 뒤에다는 또 뭡니까 그 누대기 같은 그 가방 안에 갈아입을 옷이랑 물에 뭐 먹을 거 이렇게 하니까 딱 티가 나죠. 또 이제 뭐 정글을 넘어오는데 또 그게 정글에서 뒤처져 가지고 이제는 이제 뭐 날도 어두워지지. 그러니까 뭐 이게 또 무서워지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제 짐승이 나올 것 같고 차라리 그때 뭐 굶어서 죽던지 아니면 뭐 다리 다쳐서 죽던지 물에 빠져 죽던지 이게 또 남이 나라에서 짐승밥이 또 되게 생겨서 근데 이제 또 정말 우연치 않게 또 도움이 이제 또 생겨가지고 내려가서 메콩강을 타고 태국까지 가가지고 이제 대사관으로 이제 들어가서 살아남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지금은 3만 명 시대인데 그때 탈북자 3,000명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팔다리 없이 이제 지금 6,000km를 돌아가지고 팔다리 없이 지금 목발 짚고 넘어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와, 너 어디서 왔냐? 북한에서 왔다고. 북한 어디서 왔냐? 이렇게 해서 넘어왔고 이제 자유가 그렇게 소중해서 넘어왔다. 그 남동생은 같이 그때 남동생은 이제 살아남았죠. 먼저 왔어요, 남동생이? 조금 보니까 남동생은 이제 먼저 태국에 도착해가지고 기다리고. 이 친구는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내가 갈 때. 근데 이제 와 보니까 자기가 현실을 와 보니까 형이 살아올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 누구 형제라야 그래도 둘러매고 오던 머리채로 끌어잡고 두만강을 건너던 할 텐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형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동생을 이제 만났고 그래서 이제 뭐 반갑게 이제 만났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나머지 가족분들 있잖아요. 그 나머지 가족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예. 어머니하고 이제 남동생 이제 만났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아가지고 대한민국에 어머니. 네, 지금 이제 살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이제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이제 정말 슬픈 것은 두만강을 건널 때 제가 북한에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두 돌이 이제 안 된 딸 애가 있었는데 그 데리고 탈북할 수가 없었던 게 이제 온 가족이 하면 그 누군가를 도와줄 텐데 남동생도 저하고 같은 집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제 일하고 있다가 이제 도망치는 상황에서 어디서 만나서 넘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애가 있었는데 애를 못 데리고 이제 탈북을 했었죠. 근데 할아버지가 있었죠. 할아버지하고 얘하고는 좀 굉장히 친하고 남아있는 가족이 둘이다 보니까 뭐 걔에게는 할아버지가 정말 우주 같은 사람이고 근데 아버지가 내가 약속했던 거는 3개월 뒤에 내가 모시러 오겠다고 약속하고 갔는데 이게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7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뭐 하나원이라는 그 교육기관을 나오기 한 며칠 전에 그때 어떻게 닿아가지고 전화 통화를 이제 하게 됐는데 애를 만나게 됐어요. 전화상으로. 근데 애를 만나게 됐으면 얼마나 이제 기쁩니까? 저는 이제 자유에 성공을 했고 다 같이 이제 넘어와가지고 자유를 살려고 이제 너희 미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이제 목숨을 걸고 저 나왔던 것도 있는데 나와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애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연결해 준 사람이 야 그래도 아버지가 그거 하는데 왜 이제 대답을 안 하냐고. 저도 이제 뭐라 계속했어요. 근데 가만히 좀 싫어 이런 소리가 이제 수화기로 들리는 겁니다. 지금 싫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계속 자초가 싫다고 막 이러던 게 마지막에 한 소리 아빠인데 하는 거예요. 그러고 막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애가 무슨 2달 반밖에 안 되는 어린애가 저렇게 통곡하며 울 일이 뭐 있냐. 그리고 밖에 나와서 북한에 이제 연락을 취해 보니까 아버지가 애를 얻고 이제 두만강을 건너던 중에 군인들에게 체포당한 거예요. 군인들에게 체포당한 거예요. 체포당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고문당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할아버지하고 둘이 지금 잡혀가지고 할아버지 매 맞아 죽는 걸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잡혀가지고 할아버지가 매 맞아 죽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빠에 대한 그런 분노
같은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보지 말아야 될 걸 이제 애가 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애를 찾으려고 이제 정말 이제 엄청 노력을 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노력을 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알게 된 거는 애 못 낳는 집에 이렇게 뭐 입양 비슷하게 보내졌는데, 그래서 무슨 질병을 해가지고 애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애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왜 내 한테는 이런 이제 고통이 있나. 할머니가 굶어 죽었잖아요. 아버지는 매 맞아 고문 당해 돌아가셨고, 저는 팔다리를 북한 땅에 잃었고, 애는 이제 북한 땅에서 이제 죽었고. 그러니까 4대가 이제 북한 이제 김씨 정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이제 고난을 이제 겪는데, 내가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트라우마가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수술하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아기를 안지 못해요. 최근에 이제 남동생이 아기를 낳았어요. 남동생이 아기 낳아, 형이 안아봐 하는데, 진짜 동생, 그러니까 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무서워가지고 안지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애가 어릴 때 그걸 이제 놓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동생도 이 방송 보면 이제 형이 왜 그거 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애기들을 이제 그 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이제 그걸 겪으면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으면 살고 있습니다. We are joined by one more witness to the ominous nature of this regime. His name is Mr. Ji Sung-ho. 진짜 어머. 진짜 어머. 제가 짚고 넘어왔던 목발입니다. 짚고 넘어왔. 네. 어떤 비어 부모님들 계세요? 전 세계 여야가 다 일어났다. 평생 이제 잊을 수 없는 그런 영광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는 이제 기억이 안 나고요. 더 목발이 의미가 또 있는 목발이라서.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이제 크고 정말 이제 그 놀라운 자리에 이제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북한 주민들을 제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더욱 이제 감사드리고요. 북한 주민들 사랑합니다. 이제 차례에서 일려가지고. 참 이제 저는 삶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인데 살아남았고, 탈북해서 성공할 수 없는 이제 몸 상태를 가지고 살아남았고, 대한민국 땅에서 단돈 5만 원 가지고 정착을 시작해가지고 2다리 2팔도 아닌 한 다리 1팔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것은 이제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적은 이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가기 위해 한 이제 탈북자들을 자원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정말 우리 최고의 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우리 사회 비용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탈북민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남아서 34,000명이 버는 돈이 북한 GDP를 넘었으면 좋겠어요.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 그 순간